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웨이 슈잉의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공부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는 누구나가 평생을 겪는 일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면 그 스트레스를 조금은 덜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자, 공부하고 싶게 만드는 책 이야기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를 맡고 있는 서연, 시를 맡고 있는 시담, 진을 맡고 있는 진서. 저희는 서시진 라디오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할 책은 웨이 슈잉의 하버드 새벽 4시 반입니다.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163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설립된 평범한 대학교 하나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명성과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는데요. 이 학교는 바로 하버드입니다. 그렇다면 하버드는 어떻게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세계 최고의 학교가 될 수 있었는지, 하버드의 교육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의문을 가졌어요. 저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책이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고 생각했고요. 이 책은 공부의 방법과 목적을 정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새벽 4시 반에도 대낮처럼 치열하게 공부하는 하버드 학생들의 정신과 문화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 책을 고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고른 시기는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었는데요. 그때 시험 공부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얻기 위해 이 책을 읽기로 했으나 시간이 애매해 읽지 못했습니다. 첫 시험을 치르고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점수가 나와서 저희는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던 등급이 나왔죠. 저희는 등급이 나온 날,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기 전날 자신의 등급을 노트북 화면에 띄워두고 이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저희 기분은 상당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의지에 불타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책을 고른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기말고사 때는 이 책의 기운을 받아 상승 곡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의 표지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검정색 배경에 진한 노란색이 서점에 있는 많은 책들 중에 제일 눈길이 갔기 때문이에요. 저는 표지를 보면서 이 노란 사각형 모양들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생각하다 보니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이 책의 제목처럼 새벽 4시 반인데도 하버드 도서관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더 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커졌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저희가 각자 이 책을 읽은 후에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담이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창의력에 대한 챕터 6이었습니다. 창의력은 구속을 벗어나서 자신의 생각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자신에게 맞는 성공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있는 요소이고 또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우리가 창조적인 활동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창의력이 부족하거나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너무 많은 일에 속박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풍부한 상상력이 있지만 그것이 외부 환경과 지식, 고정관념 등에 의해 창의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의력을 계속 유지하고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들을 자신의 아이디어로 풀어보는 것과 생각의 틀을 벗어나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와,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했던 부분이었어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연이가 느낀 점에 대해 얘기 부탁드려요. 일단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은 성공의 비결은 신속하게 행동하는 습관이다. 바로 이 말이었는데요. 하버드 도서관 정면의 벽에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라는 글귀가 붙어있다고 합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따분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저는 매일매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하자 이런 마인드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말을 좀 깊게 새겨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의 미루는 습관은 결국 제 꿈을 이루는 데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미루기 대장에서 빠릿빠릿하게 과제를 해치우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서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자신의 공부 습관에 대해 생각해보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저도 읽으면서 제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봤는데 정말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진서가 이 책을 읽은 후에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책에 쓰여진 형식이었어요. 목차를 보시다시피 모든 목차의 제목은 우리가 실패하는 유일한 이유는 노력 부족이다. 열정은 우리를 뛰게 한다와 같은 자극되는 문구 때문에 목차만 봐도 동기부여가 되었던 책이었어요. 그리고 단원마다 실제 하버드 대학생들의 사례들이 들어있어서 읽는 내내 지루하지 않았고 오히려 희망을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자기개발 책이다 보니 다소 당연한 얘기들을 길게 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아쉬웠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자세하게 방법들을 설명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저 자신감을 가져라, 포기하지 마라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험 끝나고 읽기에는 딱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았고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처럼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도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 조금 뻔한 내용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가장 아쉬웠는데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저희 라디오의 특별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게스트는 바로 셀럽 권순아님입니다. 하버드 새벽 4시 반과 관련해서 권순아 학생의 공부법과 경험담 등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1학년 7반 반장 권순아입니다. 쑥스럽지만 제 공부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공부할 때 스마트폰을 가까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그 유혹이 너무나 강력해서 제가 아무리 의지로 극복하려 해도 떨쳐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평소 전원을 끈 채로 침대에 던져버리거나 제 방에서 가장 먼 방인 어머니 방 화장실 세면대 위에 올려놓곤 합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공부할 때 필요한 분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신경 안 쓰고 집중하시는 분들은 절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부법은 의지와 관련된 것인데요. 바로 저만의 공부 명분을 정하는 것입니다. 명분을 정하는 것은 늘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다시 한번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이 매우 부끄럽지만 제 명분 3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발전, 두 번째는 부모님께 효도, 세 번째는 은사님들께 보답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셋은 제 마음속에 빛나는 명분이며 제가 늘 앞을 향해 전진적으로 공부해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글거릴지라도 그래도 한 번쯤은 꼭 명분을 정하고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장래희망을 명분으로 정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운명의 용사가 된 것처럼 느끼시며 뭔가 세계평화 기여, 빈부격차 해소 또는 가문의 재부흥같이 이상적인 명분을 정하시면 훨씬 더 공부에 집중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진심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 명분 3가지는 제가 예전부터 품고 있던 명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공부법이 결코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공부법이 있으실 테니 제 공부법은 단지 그냥 참고사항 내지 저런 친구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주신 선생님 그리고 새 학생분께 감사드립니다. 와, 스마트폰의 유혹이라 정말 기말고사 공부를 권순아 학생이 알려준 방법으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서시진 라디오에서 경험담과 공부 팁을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아쉽게도 저희는 그만 서시진 라디오를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 라디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